네, 10시 전세역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들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자, 이 구간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성웅 이사의 종목입니다. 공략주는 백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1%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 회복 뒤에 최근 이 구간에서의 횡보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백산에 대해서 지금 구간에 접근할 만한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네. 아무래도 대형 IT 쪽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이와 연계해서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가가 강했고 실적에 대해서 업사이드가 좀 높았던 네. 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켓과 관련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전저점까지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근데 지수 자체는 어제까지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봤을 때 지수 대비해서 대형 IT 쪽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수가 여기에서 레벨 다운이 된다. 거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봐야 할 점이 외국인이 거래소 기준으로 5천억 정도의 매도를 종가까지 하는지 그 여부인데 일단은 IT 외에는 나머지 업종은 크게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러면 개별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직 시각은 유효하고요. 그 점에 따라서 약간 개별주 성격을 가진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한 차례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신발과 관련된 부분이 네. 판매가 부진할 수 있다는 점, 소매 판매 쪽에서 갭이라든지 그쪽이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한 영향으로 함께 주가 같은 경우가 5월에 13,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으면서 한 8,500원대까지 레벨이 다운됐었어요. 지금 구간은 한 10,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 네. 가격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 소매 판매 부분이 예상보다는 이게 최악의 상황을 딛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지표가 나타남에 따라서 조금 소비와 관련된 종목을 초점을 맞췄고요. 이게 단순히 신발 부분의 판매만 있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시장 방향이 가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그 가죽 같은 부분도 폴리어마나 이쪽으로 그 합성 피혁 부분을 시장이 이루어지던 게 지금 유럽 기준으로 해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넘어가는 단계 기준으로 해서 좀 추가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그다음에 그 차량용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합성 피혁으로 대체가 되는 단계고 여기에서 고객사 같은 경우가 글로벌 고객사가 하나가 확보됐다고 하면은 이제 두세 네 개로 확대되는 단계에서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지금 멀티플을 한 7배 정도 받고 있는 구간인데 9배, 10배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그 차량용 내장재 매출 비중은 20%대예요. 이게 이 부분이 고객사가 확대된다고 하면 한 네. 30%, 40% 이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무난히 일단은 전고점에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전고점에 무난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지금 전고점이 13,200원 정도잖아요. 그럼 네. 목표 주가도 그 정도로 잡으시나요? 아니요, 아직 목표 주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네. 아주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네, 그 근거 자체는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적으로 얼마 잡으셨어요? 1,500원.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도 네.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올해 예상 이익이 한 390억 원대예요. 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2,494억 원대. 네. 7배 정도 멀티플을 7배 조금 넘게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시장의 상황을 감안했어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목표가는 전고점을 잡고 갈 수 있겠지만은 네. 개별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대형 IT 쪽이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 개별주군 또 조금 그 현재 시점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률을 쌓아 나가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서 수익률을 쌓아 나가는 단계에서 또다시 그 매수가를 조정하면서 진입을 해도 된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가지고 왔고 매수가는 10,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1,500원입니다. 그냥 매수가에 한 5% 수익 보고 일단은 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정말 단기 공략주로 가지고 오신 거겠네요. 네. 그다음 손절가는 매수가에 3%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성 피업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 가지고 있는 또 차량 내장재 매출 비중이 지금 20%대인데 더 확대될 것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 상황에서 또 매물대가 많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 주가를 일단 제시해 드린 부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는 오토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엔. 이것도 자동차 관련해서 가지고 오신 거네요. 네. 주머니에서 백산도 뭘 뭐 자동차라고 네네.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자동차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이제 애프터마켓이라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중고차에 관련해서 이제 애프터마켓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일단 하세요. 목소리가 별로 편하지 않으시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할 수 있게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백산에 이어서 이제 오토엔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뭐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워낙에 이제 완성차도 좋았지만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데 관해서 오토엔을 가지고 오신 데는 여기는 이유가? 이제 뭐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데 이제 요게 이제 현대차 내에서 사내 벤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내 벤처에서 만들어서 이제 모빌리티 라이프 플랫폼 기업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생소합니다. 근데 네. 어제 이제 뭐 강남에서 5,000대 이상 뭐 침수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오토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맹점이 한 24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곳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협력업체가 100군 정도 되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중고차,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이제 올랐다가 밀렸던 게 현대차가 중고차 진출한다고 그래서 상승을 했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13% 정도 들고 있습니다. 사내 네. 벤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를 한다 그러면 관리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고차 그러면서 계속 이제 수리, 유지 보수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이제 고객과 B2C 관련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 용품, 그러니까 차량에 들어가는 우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에 들어간 내장재의 어떤 그 애프터에 들어가는 뭐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판매하는 거 갖다가 이제 현대차에다 기아차에다가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고객들의 니즈를 B2B로 다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초기 단계, 미국은 이제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고. 현대차, 기아차도 내년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중고차 진출을. 그래서 그와 연동해서 이제 올해에는 지금 이제 조정을 거치지만 내년에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한번 가져왔고요. 지금 현재 이제 상장 이후에 6개월이 지났고 보호유수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1,700억 정도의 시총에서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13,6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은 아니고 한 2만 원까지는 잡아드려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12,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에 대한 발굴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도 완전 신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올 초에 상장된 그런 기업인 거잖아요.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가에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이제 새로 쌓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주식들은 굉장히 쌓여 있는 매물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으로 해서 신규 상장 종목이고 또 기관들이 팔고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새로 쌓여지기도 하고 또 업종이 또 이제 그 새로운 종목들이 또 세게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 종목은 오르면 목표가를 뭐 20, 30% 잡으면 되는데 신규 상장 종목은 잘 잡으면 100%에서 200%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신규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조기준 매니저님 코로나 후유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두 번째 두 개 종목들은 모두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을 봤다면 두 번째 라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먼저 이성홍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우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진 공략주로서 지금 최근에 연속적인 상승세가 오늘까지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목표 주가가 좀 갭이 있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목표 주가에 갭이 있습니다. 오, 우진은 뭘까요? 일단 원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방산주를 봤고 방산주의 밸류에이션은
그 원전주와는 다를 수 있지만은 네. 이게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주가의 레벨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밸류로는 비싸지만은 충분히 수급으로 이 부분이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레벨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 점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전 중에서 핵심인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인데 뭐 터빈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계측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계측 제어 장치 같은 경우가 글로벌에서 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쪽에는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죠. 그쪽이 먼저 개발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확장될 수 있는 수주 부분, 그 부분을 우진이 계측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이 기본적인 사업은 산업용 계측기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계측기가 중요한 부분이 대형 원전 부분에서도 신규로 들어갈 때도 들어가지만 유지 보수를 할 때도 이게 계측기 관련해서는 계속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실적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상황에서 이 원전과 관련된 수출 이제는 가시화될 타이밍이 됐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이 된다고 했을 때 함께 수주가 나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기업과 함께 그 주기기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게 BHI라는 기업이 주기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측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스마트 원전이라는 즉 그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한 부분의 사업을 우리나라가 기존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근데 그때 이 계측과 관련된 부분을 우진이 맡아서 했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면에서도 뭐 업사이드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예상이익은 한 100억대예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2,784억이거든요. 수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시총 기본적으로 한 4,500억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접근하고 하기보다는 그 매수가 구간에서는 좀 모아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일단은 13,300원인데 지금 13,950원, 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 구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차 15,400원, 네. 2차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18,0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11,9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증권광장 통해서 뭐 태조 이방원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전 관련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사실 원전의 테마를 입은 종목들이 굉장히 단기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인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금 구간에 충분히 계속해서 모아갈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이유로 우진을 함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1차적인 목표 주가를 15,400원 제시해 주셨지만 2차로는 18,000원 이상도 보고 있다는 점 함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이 종목 지난번에 8월 3일인가요? 제 기억력이 슈퍼컴퓨터 정도로 맞다면 네. 수산 인더스트리를 또 가지고 오신 데는 일단 오늘도 4% 넘게 오르거든요. 네, 지금도 네. 늦지 않았다. 네, 네. 네. 근데 요게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사람들은 자꾸 수산주로 생각할 수도 아니죠, 있는데 이제 아니죠. 원전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임을 맞춘 건 아닌데 오늘 그쵸. 제가 원전주를 가져왔는데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대부분 제가 이제 원전주를 쭉 꼽으면 흑자가 나는 기업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흑자 없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거나 이제 원전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참 고르기가 추천하기가 어려운데 이 회사는 확실하게 숫자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2,900억에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530억, 3억 났거든요.
올해도 3,300억에 거의 580, 6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요. 그런데도 시총은 4,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공모가가 35,000원이에요. 공모가 하단에서 지금 현재 공모가 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올랐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한전 KPS가 독점하고 있던 정비 사업을 이제 민간업체가 이제 수산 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그 3천억 매출에 이제 원전이 42%, 매출에 그다음에 이제 화력이 40%, 그다음에 신재생이 7.3%의 매매를 그러니까 비중이 있고요. 그다음에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또 베트남에 이제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필리핀의 수력 양수 발전도 하고요. 뭐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다 하네요. 그다음에 바이오매스도 하고 인도네시아 이제 폐구매일 발전까지 연료 전지 사업까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뭐 할 거다가 아니고 이제 매출이 흑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상장을 하면서 2천억 이상의 현금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아주 탄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SMR 원전 협력을 해서 이제 원전 제어 자동화 시스템 MMAIS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모가 35,0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15일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75,000원, 한 달에 한 달 후에 33만 주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서 가격은 35,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 이제 35,000원 이하에서는 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보셔도 되는데 손정가는 25,000원 잡아드리는데 최근에 연기금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상장하고 나서 한 6만, 7만 주를 샀는데 21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이나 보유수 해제되는 물량은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연기금이 이제 7만 주 사면서 37에 21억 이상 매수를 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존에 이제 기관들도 이제 다 팔아서 이제 사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 흑자가 나오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과 화력과 이런 것들을 하는 유지보수하고 정비, 설계, 납품,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5만 원까지는 1차로 가고요.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을 네. 합니다. 계속해서 목표 주가는 5만 원 정도로 보시는 거고 지금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서 주가에 주춤함이 있긴 했는데 오늘 장에서의 주가의 에너지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봤을 때 지금 일단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드문데 이 회사는 네네.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조금 더 낮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성웅 이사의 종목입니다. 확인해 보겠어요. 한화손해보험. 사실 이번에 이제 큰 폭우 때문에 굉장히 이 손보사들의 주가나 실적에 엄청 걱정을 했는데 네. 주가를 보면요. 생각보다 안 빠져요. 네. 네. 일단은 주가만 보자면 어제가 기회기는 했어요. 장중에. 어제 생각을 해볼 점은 네. 그 집중호우를 통해서 뭐 침수가 발생한 지역도 있고 그 침수가 발생한 지역을 통해서 뭐 폐기물이나 그런 게 발생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수해 쪽은 뭐 폐기물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고 반대급부로 좋지 않은 쪽은 손해보험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자, 분명히 폐기물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발생을 해서 실적의 플러스 요인은 되겠고, 네. 근데 역으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차량의 침수라든지 그러한 요인으로 그 배상 같은 경우가 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자,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그 다음에 이 본업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러한 국면이 매수의 기회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기억을 해 놓을 점은 만약에 그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 호우라든지 그러한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되는 종목을 찾기보다는 반대급부에서 기본적인 체력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를 찾아서 그 업종 중에서 1등이 되는 기업을 찾아서 편입을 하면은 다시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기간이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여기에서 추가로 본다고 하면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예, 발상의 전환. 네.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온다고 하면은 예보를 일단 보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길면 3일이거든요. 네. 자, 길면 3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폐기물주 같은 경우는 길면 하루 이틀 시세예요. 근데 반대급부로 손해보험주 이 요인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한 10% 15% 빠지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기준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왜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예상 손익이 1,900억 원대 후반입니다. 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5,930억 원 수준이에요. 손해보험사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한 6배, 7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채 한 4배? 조금 4배? 뭐 이 정도 구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 우려가 됐었던 부분, 그 손해보험사라든지 생명보험사 비슷한데 이게 네. 지급 여력 비율이란 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손해라든지 그 부분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한 그 분들께서 내 보험에 대해서라든지 지급을 달라 했을 때 그거를 그 1대1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은 한 101.5죠. 한 150% 비율을 유지하는 게 권고사항인데 그 정도의 비율 자체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본 체력도 확실하다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상황이 사실 근데 이 홍수 폭우가 있기 전에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정고점 부근까지 또 올라갔다가 네. 어떻게 또 우연히 또 폭우와 함께 정고점에서 주가가 좀 미끄러졌단 말이죠. 근데 네. 이게 강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연속 이틀째 양봉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강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기억을 해놓는 거죠. 한 번에 그 시세를 통해서 지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루 만에 가격 회복력이 빨랐어요. 그것도 오전에 조정이 나왔다가 바로 복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 다음에 봤을 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게 뭐 반대급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매수가는 조금 아래로 잡았습니다. 네. 4,850원입니다. 주요하게 반등한 시점이기에 이 가격을 삼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정도 수준은 가능합니다. 5,4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합니다. 이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은 이유는 만약에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기술적인 조정이 한 4,700원 구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상 나온다고 하면은 추세가 한번 바뀔 수 네, 네. 있는 점이기에 제가 손절가를 4,6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나 좀 단기적인 공략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네네. 종목입니다. 정고점 부근까지의 단기 공략주로 오늘 세 번째 종목은 한화 손해보험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조기주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HYDC, YTC입니다.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5%대 하락. 이 종목이야말로 정말 신규 상장주 중에 신규네요. 네, 어제 상장한. 어제 네. 상장했고요. 근데 어제 상장했는데 이게 이제 공모가 딱 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 어제 이제 그 공모 상장을 했는데 네. 만 4, 5천 원 시작해서 이제 17,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15,8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1,300만 주 거래되면서 이제 기관 보호해서 물량 어제 여기에 보호해서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150만 주가 기관이 다 팔았어요, 어제. 그래서 오. 15,000원에서 공모가에 다 팔았고 오늘도 지금 현재 100만 주 이상 거래되고 있고 그래서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매물이 다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 팔 사람이 없으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수급 상황에서 한번 지켜봤고요.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초정밀 부품 혼, 엠빌, 커터 그래서 제작해서 국내 배터리 3사와 주로 이제 삼성 SDI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PNT라든가 CIS, 서브원 그래서 중소형 사에도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대주주는 이제 태광 기업입니다. 그래서 태광이 대주주인데 오늘 태광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폐 배터리 관련 장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가 15,000원대에서 보호해서 물량을 충분히 소화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정도에 아마 물량을 100만 주 이상 거래됐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창구라든가 매도 창구를 보시면 이제 사자 팔자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풀렸구나. 그러면서 매물이 이제 거의 다 없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제 오늘 정도로 매물이 소화됐기 때문에
한번 이제 수급 상황에서 매도가 없으면 이제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상장 종목들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거의 고목가 대비 한 80% 이상에서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꽉 최근 종목 중에 유일하게 공모가에서 시작한 그다음에 공모가에서 거래되면서도 보호인수 물량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구나 싶어서 전일 종가 이제 15,000원 뭐 대에서 사신 다음에 네. 목표가는 한번 3만 원까지 높게 잡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배. 13,000원 잡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산인더스트리에 이어서 이 종목은 어제 정말 따끈따끈하게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 공모가 부근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HYTC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10시의 전사역전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